사용처를 묻지 않는 월 50만 원을 요구하는 예비 남편. 저는 올해 서림 초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쯤이면 설렘으로만 가득해야 할 텐데 제 마음은 자꾸만 무겁습니다. 결혼식을 두세 달 앞두고 저와 예비 남편은 주말마다 신혼살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뭘 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서로의 월급을 합쳐 어떻게 관리할지. 처음엔 모든 게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비 남편이 꺼낸 한 가지 요구가 제 마음을 계속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공동으로 관리하자. 근데 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줬으면 해.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말고.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서로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아예 사용처를 묻지 말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꼭 50만 원이야? 그리고 왜 사용처를 묻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당신 용돈으로 쓰면 되잖아.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남자들도 자기만의 자유자금이 필요해. 친구 만나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가끔은 너한테 말 안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 부부가 되면 서로 간섭도 많아지는데 이 정도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하나 얹힌 듯 했습니다. 결혼은 함께 꾸려가는 생활인데 묻지 말라는 조건은 마치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돈이 되기도 전에 내 돈은 따로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 월급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 돈은 한 달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제가 사용처를 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술자리, 유흥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쓰이면 어떡하나. 물론 그가 무조건 잘못된 곳에 쓸 거라 단정할 순 없지만 굳이 묻지 말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뭘까?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연애할 때도 가끔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잦다며 카드값이 늘어났는데 정작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물이라고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사줬는데 나중에 보니 카드 할부가 밀려서 힘들어하더군요. 저는 기뻤지만 속으로는 왜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너는 몰라도 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쓰였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0만 원을 사용처 묻지 말고 달라는 요구가 나오니 그때의 기억들이 다 연결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얘야, 결혼은 둘이서 투명하게 하는 거다. 시작부터 돈 문제로 벽을 세운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 생긴다. 아빠 같으면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딴 데 쓰는 건 아닌지 잘 봐야 한다. 남자가 떳떳하면 묻지 말아라는 말은 안 하지. 친구들에게도 말했더니 한 명은 그냥 남자들도 자기 숨통 트이는 돈이 필요한 거야. 크게 문제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했지만 또 다른 친구는 결혼 전부터 저런 조건 거는 건 위험 신호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50만 원을 꼭 고정적으로 줘야겠어? 우리가 생활비 합치고 나면 녹록하지 않을 텐데.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내가 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월급에서 떼쓰겠다는데 왜 그래?
결혼하면 간섭 심해질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잖아. 이 문제 하나로 저는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신혼집 가전제품을 고르면서도 예비시댁과 예단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50만 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결혼 생활의 축소판일까 두렵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을 강행할지, 아니면 조금 더 냉정하게 이 관계를 다시 볼지. 한 가지 분명한 건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 신뢰, 투명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예비 남편이 요구한 사용처를 묻지 않는 월 50만 원은 마치 투명성을 거부하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도 이 문제를 곱씹으며 스스로 묻습니다. 이 결혼, 과연 안전할까? 내가 정말 괜찮다고 넘겨도 되는 문제일까? 사연자님의 고민은 단순히 용돈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결혼 생활의 신뢰, 책임, 투명성이라는 더 큰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의 뿌리 이해하기. 예비 남편이 사용처를 묻지 말라고 못을 박은 순간 사연자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불안을 느낀 겁니다. 결혼은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인데 출발부터 비밀 영역을 요구한다는 건 곧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단서의 의미. 연애 시절에도 카드값 문제, 술, 친구 우선 태도 등 잠수와 회피 등 신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이런 습관은 결혼 이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건강한 부부 재정관리란.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는 투명한 공동관리 플러스 합의된 개인 용돈이 이상적입니다. 누구도 숨길 필요 없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묻지 말라 하는 식은 불필요한 의심을 낳고 장기적으로 부부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대화의 필요성. 이 문제를 가볍게 덮지 말고 결혼 전 반드시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부부의 투명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비 남편이 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짜증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혼 후에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째, 선택의 기준.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금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가정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님은 지금 느끼는 불안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결혼을 다시 고민할 충분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